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20-105번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모 측 사건 설명하세요. 네, 먼저 여기 보이는 영상을 한번 봐주시죠. 네, 됐습니다. 네,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피고인 김창식 씨는 2020년 6월 5일 15시 택시로 손님을 태우고 원주 행복초등학교를 지나던 도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교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도하준 군을 택시로 쳤습니다. 피고인,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피해자 도하준 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징역 2년을 집행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피고인, 안팎에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김창식 씨는 평범한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그는 당시 손님을 태우고 행복영화관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중에 있던 행복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 뒤에서 나오는 도하준 군을 차로 고의성 없이 내었습니다. 당시 스쿨존 범인을 나타내는 선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보이지 않고 흐려져서 많이 가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쿨존과 관련해서 본 사건과 비슷한 여러 사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례를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징역 2년이라는 부당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한 사례와 그 당시 스크존의 상태를 증거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학교 앞에 스쿨존 자리입니다. 스쿨존 선이 다 가려지고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 뒤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이 도와준 군을 정말 고의성 없이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 이 2년이라는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거물 채택하겠습니다. 검사 측, 피고 측에게 질문하고 피고 측은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다면 신청해 주십시오.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증인,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었죠?
당시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가해자 김창식 씨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나요? 휴대전화를 하면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하면서 운전 중이었다고요? 그렇다면 만약 휴대전화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 도와준 군을 더 빨리 발견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가해자 김창식 씨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도와준 군에게 일어난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은 필요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피고에게서 도와준 군을 친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어 보였습니까? 고의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하면서 운전 중이었다는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영상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 무슨 영상을 왜 보고 있었나요? 기본 택시비 인하에 관한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지만 그것은 택시를 하면서 손님을 기다릴 때나 손님을 태우고 나서나 조용한 곳이 싫어 항상 틀면서 지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손에 빠져 있었으면서. 성숙하세요. 계속하세요. 감사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택시를 타실 때 기사님이 폰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은 아마 핸들 옆에 부착해 놓고 계십니다. 이는 기사님께서 항상 휴대폰 옆에 두시면서 전화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거의 택시를 하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나 TV 같은 것을 틀어 놓으시면서 항상 보시면서 시간을 때웁니다. 그렇단 이유로 피고인이 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검사 측에서 사용한 증인 답변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의성 없는 이러한 점에서 형량을 감량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원고 측은 최후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재판장님, 이 사건은 피고인인 김창식 씨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면서 운전을 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 고의성이 없다고는 하나 또 택시기사 특성상 항상 핸드폰을 옆에 두고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에 있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 어린이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징역 2년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측 최후 변론하세요. 김창식 씨가 도와준 분을 차로 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택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심각성이 있는 뉴스였고 그것에 정신이 팔릴 정도로 뉴스에 빠져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택시는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휴대폰을 옆에다 두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쿨존 지역 표시가 지워지고 흐려진 상태라 제대로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 도와준 군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스쿨존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민식이법을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사건과 관한 과연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건인지 고려해 주시고 민식이법이 정말로 정의로운 법인가? 라는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만으로 고의성 없는 이 사건의 형량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줄여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건 번호 2020-105번 사건에 대한 판결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김창식이 고의성이 없었고 불법 주정된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진 점, 피해자 측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기준이 모호같다는 근거가 있었지만 운전자는 당시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어디까지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질러진 사고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기에 이 점을 고려하여 본 판사는 피고인 김창식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1년 3개월을 내리는 바입니다. 이로써 이번 재판을 마치겠습니다.